저는 들어가기 이전에 이렇게 Stay Hungry, Stay Foolish이라는 그 스티브 잡스의 그 명언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첫 강의를 이제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마음도 비우고 이제 이걸 직역하면 항시 굶어라 그리고 바보처럼 살아라 그런데 그건 의역을 한다면 갈구하라 그리고 우직하게 나가라 자만하지 말고 이러한 내용이 이제 숨어 있는데요. 제가 40대 초중반에 고등학교 그 졸업식장에서 이제 축사를 맡게 됐었는데 그때 이 스티브 잡스의 내용으로 한 5분 스피치에서 많은 그 열광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15, 16년 전에 그 마음을 지금 되새기면서 이 강의를 15분 안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에서는 6가지의 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그 제목은 인생 경영, 인문 고전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자, 그 중에서 서문에서는 이 아인슈타인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까 존 스튜어트 밀 등 세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인문 고전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 이은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종류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고전과 비고전으로 분류되며 고전은 천재들의 저작으로 수백 년, 이제 수천 년 이상을 살아남을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문 고전은 1, 2, 3강에서 모두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하고 계속 지금 거론되는 인문 고전을 읽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이병철과 정주영의 차이점. 예, 이 두 분의 차이점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문 고전 독서 교육을 받았다. 두 분 다. 평생 인문 고전을 애독했다. 세계적인 기업의 창시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출신은 달라도 인문 고전 독서가였음이 강조됐다. 이병철의 인재 경영은 노노, 이제 공자의 노노에서 왔고 정주영의 의지 경영은 책은담과 대학을 비롯한 고전에서 왔다. 자, 이런 책들을 다 읽지 못한 것이 지금 후회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프레이즈는 인문학을 아는 자가 세상을 경영한다. 동서양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의 명저, 정관정요의 저자 당태종 이세민이 탁월한 실력의 고전학자임을 밝히고 이것을 필독서로 삼아서 일본의 도쿠카와 이에야스, 이게 도쿠카와 이에야스는 한 분입니다. 도쿠카와 이에야스 두 명이 아닙니다. 도쿠카와 이에야스 역시 인문 고전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미국의 영웅 조지 C 마셜 장군의 그 육군 경영 기법을 소개하면서 이와 연관하여 피터 드러커와 잭 웰치로 연결을 시켰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프레이저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영인들을 매혹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면요.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경영인데 인간을 움직여 변화를 만드는 창조 행위라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면 자기 자신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짐 콜린스와 찰스 핸디 그리고 피터 드러커의 저술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경영 사상이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에서 유래하였음을 언급했고 잭 웰치와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경영에 적용해서 세계적인 경영인이 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건희 역시 이 질문법을 활용해서 일의 본질을 파악한 경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식 그 대화법은 직설적인 그 질문이 아니라 그 대답이 나오게 하려면은 그 대답을 유도하는 그러한 질문인데 실례로 이따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그들이 손자병법을 다시 읽는 이유 세 번째 단락입니다. 경영자들이 손자병법을 다시 읽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조금이라도 경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는 즉시 그 안에 경영의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을 읽고 의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초인류 기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GE는 찾아보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의 약자였더라고요. 자, 시몬스 같은 기업은 손자병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 경영계의 전설 마스시타 고노스케 역시 손문은 천하제일이다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저자는 또한 손자병법 이외에 전쟁 반대론자인 묵자를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묵자의 중심 사상 역시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랑은 곧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적용을 해보니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두 이제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제 교만한 생각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강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교훈적인 얘기도 잘 추려서 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행동에 적용하는 것은 별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저부터가 이제 하나씩 한 개씩이라도 이제 실천을 하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가 한섬이라는 그 칭호, 그러니까 그 닉네임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섬기자. 예,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화면이 왜 안 넘어가지? 왜 화면이 왜 안 넘어가죠? 이스케이프를 해도 안 나가는데요. 잠깐만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프로그램? 저 파워포인트신가요?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게 넘어갔어요. 이제 8번. 자, 지금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성경 91일 만에 일독하는 드라마 바이블에 참여 중에 있고 오늘이 14일째입니다. 그 다음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고 목적을 잃어버린 성공도 재탕을 하고 있고 에이트싱크는 이제 금방 읽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서 사색에 있어서 저자는 인문 고전 독서의 수준에 있어서 반복 독서와 필사까지에는 차이가 없지만 사색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면서 낮은 수준의 인문 고전 독서는 사색이 없다고 합니다. 동서양 고전을 줄줄 외다시피 하여도 고루한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다면 이는 사색하지 않고 독서한 결과라고 했다. 독서만 한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러면 귀신도 통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귀신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극치이다라는 관중의 말을 이용했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공자의 말도 인용하면서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게 사장에서는 상당히 그 실천에 강조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또한 천재들의 독서법의 핵심에 대해서 반복 독서, 필사, 사색은 깨달음을 향해 있다. 이는 깨달음이 있는 독서를 해야 천재가 될 수 있는 의미이다라면서 깨달음이 있는 독서란 책을 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냥 죽도록 사색만 한다 해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 바로 위대함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저자는 사랑이야말로 인문 고전 독서의 모든 것이라면서 자신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왕수인이나 성호 이익처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도 미약했으니 나의 깨달음이란 것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며 위대한 인문 고전을 집필한 사람들은 비록 그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다. 그들에게는 인류를 향한 천재적인 사랑이 있었고 그러기에 천재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의 깨달음은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었다면서 책을 마무리했다. 자,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또 추린 마음은 제가 일하면 여러분은 이거를
우리가 비전 스쿨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두 재창하시기 바랍니다. 1. 문학 고전을 통해 인간의 마음. 2. 철학 철학 고전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3. 역사 고전을 통해 삶을 인간의 삶.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요약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요게 뭐 또 좀 더 많은 필기도 했지만 15분이라는 그 제약 아래에서 이거 한 달락에 2분씩 계산하니까 여기서 딱 끝났는데 괜찮습니까? 5분 남았어요. 네?